왜 논어인가? 그 논어책 자체가 원래 리더십 책인데 잘못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도 본질적으로 필요한 리더십의 문제가 논어에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있어서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이한우입니다. 위에서는 제대로 일을 시키고 아래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그렇게 해서 상하가 잘 합심하는 조직, 이런 문화가 좀 확산되는데 논어가 많은 도움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공자에게 배우는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 리더는 배우기를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논어는 공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어떤 미지의 천재가 공자의 말, 제자의 말, 이걸 가지고서 어떤 목적을 갖고 썼어요. 어떤 목적이냐? 그 목적은 사실은 논어의 맨 마지막 구절이 바로 논어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논어의 맨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거의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그거를 먼저 한번 보고, 자,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부지연. 말을 한다는 건 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그 말에서 벌써 미리 포착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줄 모르면 무의, 영어로 캔낫이죠. 지인, 사람을 알 수 없다. 논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보는 책입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책의 첫 출발점에 이 하기 시습지라는 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차 싶은 게 있죠. 우리 보통 하기 시습지라 그럽니까? 하기 시습이라 그럽니까? 하기 시습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원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기 시습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it 혹은 that 같은 겁니다. 즉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앞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 배우다 바로 뒤에밖에 없어요. 즉 배우다 뒤에 뭔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지가 가리키는 학 뒤에 뭐가 빠져 있을까? 요거를 잠깐 보고 나서 이 답을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에디터가 배치한 거는 공자의 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제자는, 우리 스승 제자는 제자가 아니고 그냥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집 밖에 나가서는, 이것도 아우제가 아니고 이때도 공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이 효와 제죠. 효와 제 두 개가 있으면 집안에서 혹은 그 동네에서 그것만 잘 해도 이 다음에 큰 조직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게 공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사 삼가하고 근, 그리고 신, 삼가하면서, 자기는 삼가하면서 동료들에게 믿음을 주고, 예. 그리고 범애중입니다. 범애중. 두루두루 못난 사람이든 뭐든 두루두루 사랑하되, 정말 인한 사람, 어진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이게 기본이고, 이것들을 행하고 나서 유여력이니까 여력이 있거든. 그때 가서 공자가 분명하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문을 배우라고 나옵니다. 문을 배우라고. 문을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는 보통 문 하면 뭡니까? 그렇죠. 그럴 문. 예? 그럴 문에 글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글도 되지만은 문에는 문의, 포장, 매력, 그 다음에 지금 했던 그런 것들인데 바로 애쓰다. 이 애쓰다는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은 뉘앙스가 애쓰다 이러면 뭐 좀 낑낑거리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전 그대로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남김없이 드러내다 해요. 요게 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현, 사부모, 사군, 여붕우교, 요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 기본은 뭐라고 부르냐?
질이라고 불러요. 짝이 만들어집니다. 문과 질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질은 타고난 거, 문은 후천적인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자가 여기서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학질이라고 안 했어요. 학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질은 기본적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질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여기서 바로 이 문을 배우라는 쪽을 강조를 했는데, 이쪽에 잠깐 와보세요. 저 뒤에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 바로 문과 질의 관계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쓰는 말이죠. 지금도 뭐가 승하다. 예. 만약에 질이 문보다 더 승해요. 예.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야라고 했는데, 야는 뭐겠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거칠다는 거예요. 예. 뭐가 투박하고 거친데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냥 투박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질은 좀 별론데 막 자기를 꾸미고 이렇게, 이게 또 좀 너무 심해요. 이러면 이 역사사자를 썼는데, 이 역사사자가 재밌는 게 야하고 대비되면 뺀질거리다는 뜻이에요. 겉만 이렇게 화사시하게 꾸미고 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 문질, 문과 질이 빈빈인데, 빈빈이라는 거는 한 글자로 하면 화입니다. 화. 잘 조화. 즉 질과 문이 가장 잘 조화됐을 때 이 사람이 바로 군자라는 거예요. 군자. 해석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과 연관을 지어야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황제한테 이 학위시습지를 강의하는 논어 대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이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라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이제 내용은 끝이 났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전하자면 이런 겁니다. 폐하께서는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나와서 좋은 계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폐하께서 새로운 것을, 이게 바로 새로운 도리예요. 신도죠.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또 이 나라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할 건지, 나의 조직을 바람직하게 할 건지, 뛰어난 신하가 와서 그 계책을 말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이번에 이거예요. 그냥 좋아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역시의 역입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역이 아니고 정말로예요. 정말로 기뻐할 때라야 비로소 폐하 곁에 사신이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신은 스승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하입니다. 현대사회 조직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만족하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옆에 나아올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듣고 배우기를 정말로 좋아하라는 거니까, 한편으로 보면 마음속으로부터 오픈마인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겸입니다. 겸손하란 얘기예요. 이 리더의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공자가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불치하문하는 게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불치하문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아랫사람한테 묻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거죠. 겸이에요, 겸. 제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 역사에서도 세종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정조를 일반적으로 호학군주라 그럽니다. 사실은 근데 호학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학이 시습지를 한자로 하면 학이고, 불영여로 기뻐하는 게 바로 호예요. 이거 연결하면 호학이에요. 이거는 책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책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배우고 묻기를, 그것도 누구에게요? 자기 신하에게, 아랫사람에게.
호학까지도. 예,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 호학의 의미가 정확하다면 세종대왕은 제가 볼 때 호학했어요. 정말 묻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황희정승에게. 그런데 저는 정조는 이런 의미의 호학이라면 정조는 독서는 돼요. 책은 좋아했어, 책 읽기는. 근데 이런 겸손한 의미에서 호학군주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이 학술적 견해를 말하는 건 아니고 정조 자신이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구는 괜찮은데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나는 니네들의 임금이자 스승이라고 군사라고 불러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를 군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자기 옆에 사신을 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논어를 정확하게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할 경우에는 우리 역사적 인물, 심지어는 중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까지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또 정확하게 실상에 맞게 접근해가는 길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위시습지 불영여로라고 하는 것이 왜 이 큰 구단, 바둑 구단이죠. 그런 사람들이 두는 바둑에서 첫 수처럼 최고수의 수로 학위시습지 불영여로가 맨 앞에 제1번으로 배치됐는가 하는 것을 깊이 의미하시면 오히려 논어가 쉬워질 수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리더의 덕목을 배운다는 게 뭔지를 겸해서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